두 번째 주제 강연 강사님으로는 이태웅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어서 또 30분 동안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국해외선교훈련원 이사장 그리고 선교훈련원 원장으로 계시면서 여의도 침례교회 협동목사로 계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좋은 강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선교대회가 갖는 강점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가 커다란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커다란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다음 후속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들은 길고 또 인내를 요하고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 후속 조치들이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 훈련이라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선교 훈련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1.5세 내지는 2세들의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부족한 내용이지만 발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1.5세 2세가 아닌 분도 꽤 많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귀를 닫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목회자가 계시다면 앞으로 1.5세 2세들이 선교의 주역이 될 이 미주 한인 사회, 그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훈련에 임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여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은 1.5세 혹은 2세의 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데 또 아버지가 되실 수도 있는데 내 자녀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서 선교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선교훈련 자체를 잠깐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선교훈련 자체가 그것이 미국 선교훈련이든 제3분의 2 세계 선교훈련이든 현재 매우 유동적인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저는 몇 가지만 지적하고 설명을 부과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첫째는 3분의 2 세계 선교사들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옛날에는 서구 선교사가 3분의 2 세계로 가는 것이 선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양상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 가서는 3분의 2 세계에 속한 선교사들이 서구 쪽에서 보내는 선교사들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에 선교 훈련을 시킬 때는 이제는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세계화 추세입니다. Globalization effect, 즉 세계 교회. 옛날에는 선교지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교회가 없는 곳이 드뭅니다. 제가 최근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곳을 다녀왔는데 카자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마음속에 한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미전도 부족이었던 이 카자흐인들, 26살 먹은 신학교도 나오지 않은 그 같은 젊은 청년이 인도를 하는데 인도하면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미숙하게 인도하는데 저는 그 속에서 한없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원주민의 교회가 이같이 섰다는 사실 하나로서 12,000여 개의 부족들, 언어 그룹들, 12,000여 개의 이 미전도 그룹들 속에 교회들이 속속 세워지고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교 훈련은 이제는 현지 교회를 인식하지 않은 선교 훈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교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면 사실은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 대상국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들을 당신 나라에 보내드리기를 원합니까? 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선교 훈련을 시키는데, 그런 교회의 세계화 추세 때문에 제고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현대화와 그 여파입니다. 현대화, 즉 마더니티, 이거는 세속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현대화를 우리가 등한시하면 우리는 매우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화의 물결을 타고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세속화에 우리가 말려들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이것이 커다란 문제로 되고 있고, 지금 세계가 바로 그 같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현대화의 여파를 생각하면서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번째는 선교 정의의 불확실성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옛날 최근 1960년대까지는 선교하면 선교가 무엇이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끔 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선교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먼저의 그 선교의 의미를 협의, 좁은 의미에서 선교라면은 지금 현재의 선교의 추세는 광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선교의 불분명한 같은 내용 때문에 선교사 훈련을 시킬 때에도 이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놓이게 됐습니다. 다섯째로 가족 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저 구소련이든 혹은 미주이든 혹은 구라파이든 한국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개념이 강합니다. 너무나 다양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이 미국의 컨텍스트만 본다 하더라도 50% 정도가 이혼을 하는 상태이고, 이번에 구소련에 가봤더니 놀랍게도 그 공산권 내에서도 역시 50%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 이혼은 별로 안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정 속에 있는 상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적인 가정의 기능을 사실 발휘만 한다면 선교 훈련은 굉장히 좁힐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들이 해야 할 그 일, 부모들이 가치관을 교육시켜주고 어떤 형식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을 교육시켜주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끔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해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훈련을 조금 시켜봤는데, 그 시키는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점들은 얼굴은 어른인데 그 속은 어린아이들이 들어앉아 있는 것, 이것을 Adult Children Concept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라난 어른 아이라고도 말하고, 요즘 그 말을 어떻게 우리말을 붙이기가 힘든데, 바로 미성숙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고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선교 훈련을 하는 많은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선교 훈련을 해야 할 것인가, 원점으로 돌아와서 고민하는 그런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해서 일주일씩 하루 종일 저녁까지 선교 훈련이 무엇이냐, 어떻게 시켜야 되냐, 이런 것을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교회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사실상 이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의 변화에 맞추다 보니까 너무나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못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탈기독교적 교육 시대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했어야 할 것들을 이제는 선교 훈련 과정에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내지 서구 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제3분의 2 세계에서도 선교 훈련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고 또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주 한인교회의 당면 과제가 한층 더 복잡한 이유는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의 독특성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송구스럽습니다. 이 짧은 이 같은 시간에 이 복잡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 그렇지만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미주 내의 선교 훈련의 상황을 잠깐 지적하기로 합니다. 문화적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적절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컨텍스트가 없는 교육이나 훈련이라는 것은 그것은 효과적인 훈련이나 교육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미주 한인교회가 처해 있는 문화적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미주 문화에 통합되지 않고 한국적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주 한인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한인교회가 순수하게 한국적 문화를 보존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사실상 부분적으로 미주 문화를 수용하고, 그리고 대부분 골체는 세계관은 아직도 한국적인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1.5세 내지 2세, 제가 약속드린 그 1.5세 내지 2세 그들이 우리의 주역이 될 텐데 그들은 많은 경우에 정반대입니다. 그분들은 미주 문화에 깊숙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조금 애석한 것은 사실 우리 잔치가 바로 그 주역들을 빼놓은 것은 너무 과대한 표현이고 과격한 표현이고, 그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하는 잔치가 못 되는 것이 조금 애석합니다. 사실 그분들이 실제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얼마큼 후에 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옵니다. 그것은 이미 왔고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고 계시죠. 우리 2세들은 결국은 예배도 따로 드리고 한 집에 살지만 세계관이 다릅니다. 세계관,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벌써 이미 왔습니다. 이들이 지금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에게 선교 훈련을 시킬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복잡한 얘기입니다. 무슨 한 선교사가 나왔다 합시다. 이 1.5세 내지 2세의 한 선교사가 나왔으면 그들은 최소한도 목회자, 즉 지금 현재 1세들이 대개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 목회자의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문화에 적응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의 독특한 문화에 적응해야 됩니다. 어저께 이상현 박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의 문화, 그것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거기에 1.5세, 2세들이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문화에서 파송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교회에서 선교사가 파송돼야 되는데 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2세들이 어떻게 그 교회로부터 파송될 수 있는지, 제가 이 문제만 이렇게 드려서 축복되는 말씀을 못 드리고 문제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다시 여기 초대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저는 또 한국에서 온 사람이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고 제가 막 얘기하고 갈 겁니다.
셋째는 외국 기관에 이들이 갔을 때, 즉 외국 기관, 뭐 미국에 있는 미국 기관, 뭐 본국 기관이죠 사실은요. 여러분 그 2세대에서는 본국 기관이죠. 그 기관에 갔을 때, 그리고 많은 경우에 2세들은 미국에 있는 미국 기관에 가야 될 것입니다. 또 마땅히 가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 겁니까? 미국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것, 하나님 왕국의 것, 그것은 한국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것입니다. 거기에 그들이 갔을 때 그 선교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또 현지에 갔을 때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미뤄보아 미주에 있는 선교 후보생이 겪는 문화적 갈등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교 후보생이 이와 똑같은 갈등을 똑같은 심도로 겪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2세나 1.5세가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그들이 분명히 몇 가지 문화의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점들을 우리 1세들이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에 2세들이 계시다면 2세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의 부모되고 여러분들의 선배되는 1세들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상황도 역시 한국의 경우를 보면 예배와 교육 훈련, 이것은 사실 조화를 이루어서 대부분 선교 훈련은 교회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것을 꿈꿉니다. 여기 목회자 되시는 분들한테 저는 도전하는 것인데 이것을 꿈꿉니다. 선교사로 나갈 후보생이 교회 앞에 딱 서면은 이 사람은 선교사를 보낼까요? 보내지 말까요? 라고 회중하게 물어봤을 때 회중들은 무조건 은혜주의로 보내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서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 1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의 사역, 그것이 뭐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가 심부름하는 것이든 그가 설교를 하는 것이든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것이든 그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쉽게 보내십시다 하지 마시고 10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부닥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닥친 결과 그가 내 마음속에 사역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민족에게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그럼 그때 보내십시다 하고 책임 있는 파송을 회중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훈련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주 한인교회에서도 부족한 것을 제가 한 5년 동안 이 미주에 있으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도 꽤 많을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마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의 기관, 곧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상황, 선교적 상황도 한번 보면은 다음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 북미주 선교 기관에 파송할 경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세들이 이쪽을 많이 앞으로 가게 될 것이고 1세 교회들이 이 미주 선교 단체의 2세들을 파송하는 것을 아마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장려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최소한도 2세 선교사들은 한인교회, 그 다음에 북미주 선교 기관, 그 다음에 현지의 선교지 문화, 이것을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영어는 하지만 얼굴은 아시아에 오면 아시아 얼굴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갖는 그런 면들을 찾아보려 할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뭘 잘하냐면 인내를 잘해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 갔는데 태국에 있는 태국 사람이 한국에 철야 기도를 배워가지고 철학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는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그 뜨거운 그 더위에 한 40도 이상으로 오르내리는 그 더위에 해서 이제 지쳐가지고 사실 잠자려고 하는 입장인데 철야 기도회 태국인들 하는 철야 기도를 갔는데 태국인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태국인이 저희 눈치를 보면서 이거 한국 교회 한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배웠는데 중간쯤 하다 끝나면 안 되겠고 또 우리는
눈치를 보기를, 야, 우리 태국 사람들한테 철학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가 한 1시간쯤 2시간쯤 있다 가면 안 되겠고, 그 서로 눈치를 보면서 꼬박 새벽 5시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여기 서양 선교사도 지도자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친구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몇 명 오셨다가 한 2시간쯤 버팅이시다가 싹 조용히 실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를 뭐라 했냐면은, 이거는 한국 사람이 갖는 독종적인 선교사의 특징이다. 이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담이담만은 선교를 시작할 때 이 동양 쪽으로 먼저 돌려가지고 동양의 모든 사람을 선교하지 않고 서양 쪽으로 먼저 돌려가지고 서양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에게 온 이유가 아마 어쩌면 성령님이 그렇게 지도하셨거든요. 어쩌면은 독종적인 사람들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시고 마지막 우리를 부르신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북미주 내 한인 선교 기관이 파송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인 선교 기관에 1세가 아닌 2세가 들어가서 일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그것을 준비시킬 수 있는 그런 선교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선교 단체를 만들어 놔도 거기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갈수록 2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 내 선교 단체에 파송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가 이제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80년대 70년 말 80년대를 향해서 제일 그 운동이 그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모국 기관이 하고 있는 선교에 참여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역시 여러 문화를 소화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같은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문제의식만 여러분들 드렸는데,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저는 다음 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이 원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그저 간단히 선교훈련 여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고 저기다 세우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앞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재고를 해봤을 때 제가 이 제안들을 하게 되는데, 혹시 제가 한민족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주 철저한 국가주의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내셔널리스틱합니다. mildly 내셔널리스틱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왕국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로, 북미주 신학교 모델과 그 활용 방안.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을 선교 훈련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것은 미국 선교 훈련의 가장 보편적인 선교 훈련 모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은 주로 신학부와 병행해서 선교학부가 있어서 이 둘이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훈련을 시켜나가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몇 가지 제가 몇 개의 학교들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편파적인 것이 아닌 예를 든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선교를 세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미국 신학교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간과한다면 저는 그것은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며 앞에 말한 그 상황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미주화될 것에 대비하지 못할 망정 역행하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평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같은 미주 신학교 모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재고 현상을 보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약점을 지적한다면
너무 지적인 면의 강조가 그 약점 중에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무 사회과학적인 면의 강조, 문화인류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렌 티핏이라는 사람도 주장했듯이 미국 선교는 조기 훈련, 그리고 장기 훈련, 그리고 사회과학적인 면을 치중하는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모델을 사용하긴 사용하되 한인 교회가 거기다가 후속 조처들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학생들을 의탁해서 훈련을 받게 한 후, 훈련 후에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그들을 다시 한인 교회적인 그런 장점들을 추가해서 훈련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한인 교회의 문화, 예를 들어서 절하는 방법, 어저께 이사님 박사님이 이렇게 절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대로 이렇게 절하는 방법, 그거 배워둬도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서양 사람들 이거 가르칩니다. 동양에 오면 서양 사람들 그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한인 비록 2세지만 뿌리를 한국이든 그 선교사들이 그 절하는 방법 그거 배워야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비빔밥을 먹을 줄 알면서 인사는 못하면 그것은 이상합니다. 그래서 한인 문화, 한국 선교 단체에 대한 것들, 미주 한인 선교 단체에 대한 것들, 한인들의 정체, 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밖에 경건훈련, 금식이라든지. 사실 여기에서 자라는 사람들은 저는 선교지에 갔을 때 어떻게 견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 가서 한국에 사니까 굉장히 쉬운데 현재 가서, 근데 여기서 침대에서 자고 시트 갈아야 되고 하는 가운데 있다가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 가서 혹시 견뎌야 한다면은, 저는 화장실 없는 데 가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이 꽤 많아요 아직도요. 근데 어떻게 견딜지 몰라요. 그런 극기 훈련 이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하면은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주 선교단체 선교훈련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들이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시간들이 짧은 것이고, 그리고 현재 한국 한인교회에 처해 있는 것을 위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는 철저한 훈련을 시켜서 지금부터 나가서 현재 선교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또 파이니어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들어온 다음에 한인교회의 선교 지도자가 돼야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질적인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훈련을 가지고는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지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인재를 기르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 시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북미주 한인교회 부서 선교 훈련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단기 선교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인으로서 선교지에 나가서 그가 많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지원해주고 자기를 관리해주는 것이 사업체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할 경우에 이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볼 수 있고, 저는 그것을 벗어나서 마치 전문인을 기르는 선교 훈련처럼 만일에 우리가 선전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착각한다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예외라면은 거기에 특수한 교수들을 다 모신 그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몇 가지 다른 그 훈련 모델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그런 쪽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주 내 한인 선교를 위한 전문적인 선교 훈련원을 세운다면은, 가정을 해봅시다. 만일 세운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앞서서는 미주 신학교를 사용한
그런 보충적인 훈련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언젠가 가서는 우리에게도 선교의 자원들이 나와서, 벌써 그런 분들이 나오고 계신데 더 많이 나와서 이 한인 선교 협의회 같은 데서 공인해 주는 가운데 지역별로든지 혹은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런 훈련원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안을 여기 제시합니다. 그런 안은 앞에 말한 교회의 상황과 문화적인 상황과 선교지의 상황, 그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다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개척 단계에 있는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많은 경우에 나갔다 그대로 실패하고 들어오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선교지의 어떤 선교 체제를 세운 데까지 가지 못할 것이며, 선교 체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선교사를 보낼 것도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또 그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돌아와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가서도 선교에서는 영세적인 교회로서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 훈련은 최소한도 목표가 선교학적 학습, 이건 지적인 것입니다. 다중문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력, 공동생활과 신앙 훈련을 통한 인간관계 및 인격 도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선교의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타문화에 적응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생활과 컬처 샥들을 이길 수 있게 전도 제자훈련, 교회 개척, 교회 성장 등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타문화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될 것입니다. 타문화권에서 건강유지, 경건생활, 가정생활, 자녀 훈련, 자기관리 및 인격 훈련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도구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도록 언어 습득학을 가르쳐서 자기가 가는 지역에서 언어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커리큘럼으로 봤을 때는 훈련 방법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우리의 지도자 모델이, 교육 모델이 유교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머리를 주전자를 한다면 주전자 뚜껑을 툭 열고 주전자에서 저렇게 부어가지고 머릿속에다 채워주는 식의 훈련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2세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선교 훈련을 그렇게 시킨다면 우리는 창의력적인 같은 선교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공식적인 그런 강의도 중요하지만 실천적인, 그리고 워크숍들을 통해서 더 갈 수 있는 비공식적, 비형식적 방향으로 더 가는 그런 훈련 방법을 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프린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삶의 자세와 그리고 기술들, 이런 것들을 고쳐주고 바꿔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것이 없이 선교지에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커리큘럼은 일반적으로 제가 여기 쭉 지적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선교학적 기초가 있을 것이고 타문화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선교제 삶, 언어훈련, 선교 전문 분야, 그 다음에 소극적인이라 했는데 사실 소극적이라보다는 이것은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커리큘럼, 그것은 인격적, 영적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들이 서구 선교 훈련에서 조금 부족함을 느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 참 순종에 대한 실천, 주님께 대한 의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기도의 훈련, 기도의 날을 선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훈련, 경건생활, 자신이 주님께 매번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께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사는 그 훈련.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선교학자가 선교사들에 대한 서베이를 해봤는데 가장 선교지에서 어려운 게 뭐냐? 납치 사건도 아니고 선교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이구동성적인 그 발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제일 어려운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런 훈련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자꾸만 피드백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전체의 그 목표의 제어를 받으면서 교정되는, 수정되는 그런 훈련들이 되게 되며, 교수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성경 강해자가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콜만 박사의 예를 들은 것처럼 훈련생의 사역을 중시하고 훈련생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훈련생들이 활동하는 것을 더 중시하는 것, 훈련생들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이건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의 기치를 이 세계에 높이 들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골자들만 따져봤을 때 최소한도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Three essentials, 세 가지 기초적인 것. 그것은 개교의 성도들의 선교의식 고칩니다. 개교의, 우리 여기 지도자들이 많이 모였는데 개교의 성도들의 선교의식 향상. 두 번째는 선교지 개발, 선교지가 없으면 선교사를 못 보내니까. 셋째는 선교사 개발. 이 세 가지를 제가 규정 졌습니다. 저는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교사들, 그것이 2세든 1.5세든 이 선교사들을 비전을 가지고 잘만 훈련시킨다면 나머지 두 가지도, 즉 선교지에 가서 선교 행정 체제를 만들어서 또 다른 선교사들이 올 수 있게끔 돕는 그 같은 일과, 또 나중에 더 나가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개교에 도전함으로써 선교 의식을 고치하는 일, 이 두 가지도 제한적으로나마 동시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맞이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왕국 차원에서 무질서하게 우죽순처럼 여기저기에 내용이 없는 훈련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지역별로 교회들이 협력해서 내용을 줄 수 있는 그 같은 2세들이 마음 놓고 와서 실력을 닦을 수 있는 훈련원들이 미주 각처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